그 이번에 정인이법에 반대표 던지면서 좀 이슈가 됐는데 스마트폰이 엄청나게 발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 대해서 그때그때 국민의 의사를 바로바로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대중이 이 안건에 대해서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그럼 그렇게 된다고 하면 대의기관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대의기관 만들 필요 없고 그때그때마다 이 법안이 있다 그러면은 한 10,000명 정도 그때그때마다 추첨으로 뽑은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본인이 인증한 다음에 찬성하냐 반대하느냐 해서 찬성이 몇 프로 이상 나온다 라고 하면 그냥 통과시키고, 이런 형태로 직접 민주주의가 충분히 지금은 구현이 가능한 기술적인 그런 단계에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의제라는 거, 이 국회라는 게 별도로 유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거는 한때 대중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노나 격정이나 어떤 그 판단, 거기에서 조금은 떨어져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걸 고민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라고 저는 대의민주주의를 별도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국회의원은 표를 먹고 사는 짐승이라고 하는데 저는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표도 먹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물론 거기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찬성하시는 분도 저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고 그 이야기 분명히 하셨을 것이고, 근데 저는 그 반대되는 측면들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걸 누군가는 한 명이라도 표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뭐 그걸 가지고 조금 논쟁이 있었던 것은 저는 되게 좋은 거라고 봐요. 그 과정에서 찬성하시는 분들은 나는 왜 찬성을 했는지, 반대하는 사람은 왜 반대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가 과연 어떤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전체가 모여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됐을 때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는 그 기회가 됐으면 좋은 거죠. 뭐 그러다가 뭐 이제 관종이라 그러면 뭐 관종이다. 특히 어떤 법을 만들면서 이게 법이 분명히 제호가 따로 있는데 이렇게 정인이법 이렇게 딱 놓고 나면은, 그리고 나면은 마치 그 안에서부터 대화를 단절을 시켜버리는 거죠. 논의를 아예 그런 형태의 그런 입법 작용은 저는 아주 위험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일어나는 뭐 예를 들면 그러면 뭐 조두순 방지법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나면 거기에 어떤 인권 침해적인 그런 규정을 다 집어넣더라도 조두순 방지법 하면은 그걸 반대하면 너 조두순 찬성해? 조두순 옹호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공격이 들어오는 거죠. 이건 되게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그런 그 의사결정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뭐 욕 먹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 저기 조 수석이 그걸 또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좀 되게 놀랬던 게, 자기 전공이 헌법인데 설마 이거를 지금 몰랐을까? 그게 아니면 그냥 진짜 그야말로 국회의원이 유정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좌표 찍기를 하는 건가?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진짜 부실한 결과를 가진 법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르진 않겠죠. 글쎄, 공격하기는 너무 쉽잖아요. 정인이에 대해서 공감도 못하는 저러니까 공감 능력이 없는 정당이라고 하지. 그리고 그런 학대를 보고서도 거기에 대해서도 반대표를 던질 수 있느냐, 이런 이제 감정적인 그런 반응을 하고 하기는 쉬운데, 그래도 제가 그래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인데 정말 과분하게 그런 자리에 있는데, 세상에 살해 수단으로 가지고서 그렇게 별도의 제호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처벌하는 게 어딨냐. 그러면은 사기 같은 경우 있었을 때도 보이스 피싱 사기죄 이것도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뭐 사기 같은 경우 있었을 때도 뭐 몸캔 사기죄 뭐 이런 거. 그 하나의 결과가 이렇게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에 이르게 되는 이런 방식들 있잖아요. 그 방식들에 따라서 이렇게 죄명을 별도로 만드는 건 극히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겁니다. 정인이가 그럼 그렇게 죽어도 된단 말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기 시작하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뭐 국민이 전부 다 공분하는 일만 생기면 그때마다 다 만들고 그때마다 다 징역 7년 이상 이렇게 다 때려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결국 누가 피해를 보냐면 제일 약한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은 이 사회에서 제일 약한 사람들이 100명 중에 한두 명, 두 명이 억울한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여론재판에서 이제 벗어나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 또 한 가지 이런 게 있어요. 양형을 무조건 높인다고 해서 이게 다 해결이 된 것이냐라고 생각하는 게, 입증이 더 어려워져요. 그게 입증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무죄가 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더 성과를 반대가 되는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나라 같은 경우에는 변법을 쓰고 그렇게 강력한 형사처벌 조항이 있었잖아요. 그 강력한 형사처벌 조항을 가지고서 통일을 한 것 같았는데 그 무서운 가혹한 법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양형을 높인다고 해서 과연 그게 법이 다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양형 기준은 우리나라 너무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양형이 너무 낮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사기 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 외국 같은 경우는 막 99년, 100년 많아요. 다수를 상대로 사기를 한 것.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막 1조 원 사기를 쳐도 징역 10년이고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법정형만 계속 올리는데, 그러면 그만큼 또 깎아요. 법원에서는. 그래서 중요한 거 뭐냐면 양형 기준법을 들어와야 됩니다. 양형 기준법을.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되게 엄격한 그런 양형 기준이 있어요. 거의 법제화된다시피 한.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어느 정도 형을 하면은 이 정도 처벌을 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없으니까 전관예우도 그래서 생기는 거죠. 어떤 경우는 벌금으로 나가고 어떤 경우는 징역 2년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걸 이제 양형기준법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엄하게 처벌 하나 딱 해놓고 나면은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럼 지금도 우리도 그러잖아요. 정의나 이제 마음 편히 가렴, 너의 우리가 너를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줬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음번 정인이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과연 다음번 정인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이게 그냥 단지 하나 정인이 같이 그렇게 하게 되면 징역 7년 이상 받는 거야, 너 아동학대 살인죄로 처벌받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 듣고, 그러면 그때 그 정인이를 그 학대했던 사람들은 처벌 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죄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한 건 아니잖아요.